김영삼 대통령이 만나게 된 것은 처음 만남이 1985년 2월이었습니다. 제가 고려대학교 학생회장을 하다가 구속이 되었는데 그 사건이 민정당사 농성 사건이었습니다. 민주화 요구 농성이었는데 지금 세상에서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요구를 제기한 겁니다. 예를 들면 직선제 개헌해라, 언론 자유 보장해라, 노조 설립 자유를 보장해라, 이런 수준의 14개조 요구를 내걸고 학생들이 농성을 했는데 제가 이제 배후 조종을 했다고 해서 감옥에 갔었습니다. 근데 바로 직후에 2.12 총선, 85년 2.12 총선이 있었죠. 오늘 이 자리 주최하시는 우리 민주협의 모태가 된 그런 총선이 바로 2.12 총선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총선에서 예상을 깨고 당시 신민당이 약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한당이 무너지고 정치가 큰 전환기를 맞게 되면서 저희 민정당선 농성 사건 구속되었던 학생이 20명이었는데 그 20명이 정적 석방이 됩니다. 민정당 정권으로서는 일종의 전국 전환책으로서 저희들을 조기 석방을 시켜줬습니다. 그때 김영삼 인취협 의장이셨죠. 인취협 의장님께서 학생들이 고생을 해서 시민당 약진할 수 있게 됐다, 이런 뜻으로 저희들을 20명 초청을 해서 점심을 한번 사주셨어요. 그때 뵙기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87년 1월 달부터 김영삼 대통령 당시 이제 총재님을 비서로 모시고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나이가 아마 만 25살쯤 됐을 때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상도동의 막내였는데 4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제가 막내입니다. 이 자리에서도 저보다 더 나이가 젊은 분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김영삼 대통령과 농민정부를 회고하는 이 마당에 이런 자리가 씨앗이되어서 저보다 더 젊은 세대까지도 김영삼 대통령 그리고 농민정부의 공적이 널리 좀 전파되고 공유되는 그런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김영삼 대통령님은 참 파격적인 분이셨습니다. 아까 여러 어른들께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우선 발상 자체가 이렇게 고여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아주 창조적 파격을 많이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잘 모르는 이야기까지 드리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저한테도 비서를 하던 시절에도 그렇고 그 뒤에 제가 학교로 돌아가서 공부하고 그럴 때도 제가 뵙자 그러면 아무리 바빠도 꼭 만나서 30분, 1시간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그만큼 그분은 계속 세상에 대해서 귀를 열어놓고 특히 자기 아들보다 더 어린 제 같은 젊은이의 이야기를 들으시려고 노력하셨던 거죠. 쉽게 하기 어려운 그런 자세인데 그분은 늘 그렇게 열린 길을 갖고 계셨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큰 결정을 앞두고도 진보, 보수, 남녀노소를 방망하고 참 많은 분들을 다 두루 만나서 이야기를 뜯어놔서 결정을 하시고 행동으로 그러셨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만큼 많이 들으셨던 분, 그것도 아마 우리나라 정치사에 그렇게 잘 들었던 분, 큰 귀를 가졌던 분은 없었을 것 같아요. 어떤 대통령, 어떤 전사를 방문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88년에 이 앞에 계실 김동영 이사장이 첫 국회의원 되실 때 김영삼 총재님이 저한테 출마 권유하셨어요. 제가 그때 만 26살 때입니다. 서울에서 출마를 하라 그러셔서 총재님 제가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몇 살인데? 26살입니다. 야 그럼 됐네, 나는 25살 했잖아.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네가 나가면 된다. 내가 다 준비해놨으니까 너는 결심만 해라. 26살짜리가 서울 한복판에 출마하는 것 자체가 뉴스다. 이런 이제 파격적 발상을 하시는 거죠. 삼당합당도 많은 비판도 받습니다만 김영삼
총재가 아니었으면 아마 그런 결단 못했을 겁니다. 그분은 욕을 많이 먹었지만 또 세상 사람들이 다들 안 되는 일일 거라 승산이 없는 게임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분은 결국 돌파해내셨어요. 그러면서 국민개혁을 진행했고 그 국민개혁이 군사정치를 끝장을 내고 우리나라의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시키고 또 경제 면에서도 투명한 경제를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 큰 전환기적 개혁의 뿌리가 되고 출발이 되었다는 점에서는 아주 역사적 결단으로 평가받아야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저는 사실 그때 참 못마땅했었습니다. 상담합당하는 게. 제가 이제 그때 대학원 다닐 때인데 찾아가서 총재님 저는 못 따라갑니다. 왜 그러는지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만 저는 못 갑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한 1년 뒤에 그분이 이제 박철원 씨나 이런 분들한테 많이 공격당할 때입니다. 그래서 지리산에 올라가서 막 그러시잖아요. 그럴 때 연락이 오셨어요. 연락이 와서 한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갔더니 형준아, 내가 요즘 많이 힘들다. 그럼 네가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 그러시는 거예요. 다 아시지만 그러니 절대 남들 앞에서 힘들다 소리를 안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막 가서는 좀 지난 새파란 자기 비서 출신의 막내한테 야, 내 요즘 너무 힘들다. 네가 와서 좀 도와다오. 그렇게 토론을 하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건 김영삼 대통령의 인간적인 면모죠. 저한테 논리적으로 이야기하셨어요. 절대 안 갔을 텐데. 인간적으로 도와다오 이러는데 제가 안 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서 도와드리면서 저는 안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걸 돌파해낸 게 김영삼식 결단력과 싸울 줄 아는 그 조사의 면모였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눌해진 이야기들이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만큼 이 김영삼 총재님은 인간적인 매력이 참 철철 넘쳐나는 그런 멋진 분이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 여기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분들에게 건강과 행운 장수를 기원합니다.